방정식의 활용. 몇 쪽이에요? 네, 286쪽. 우리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 이렇게 이쪽 단원도 마무리를 지읍시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적분 들어갈게요.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래프의 개형을 배워. 그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정식의 근을 못 구하던 걸 갑자기 구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치? 예를 들면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의 근을 구해봐. 뭐가 있어? 이거 근 구해봐. 뭐 있어? 1이라는 게 보이지? 나머지는 이제 조리제법을 쓸 거 아니야. 그지? 1, 0, 마이너스 3, 2 해서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해놓고 요걸 이제 또 똑같이 하면 되지? 1, 1, 1, 2, 2, 0 해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숫자를 하나만 바꿔놔도 여기 2가 아니라 1로만 바꿔놔도 너희는 못 구해. 너희만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구해.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못 구하는 걸 갑자기 미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미분은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 개형을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프 개형. 그지?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방정식의 목표는 뭐야?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냐면 부호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개수랑 부호를 알고 싶다가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야. 정확한 값은 못 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거를 하고 싶다가 지금 거기 쭉 잔뜩 써놨어요. 잔뜩 써놨어요. 그럼 바로 문제를 볼게요. 너무 내용이 쓸데없이 너무 과하게 친절해가지고 익힘 1번을 이렇게 3차 방정식 2x 세제곱 3x 제곱 빼기 k는 0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얘를 k를 이렇게 여기 냅둬도 되는데 저는 추천을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왜죠? 네? 왜죠? 왜냐하면 여기는 k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삼참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불확실한 요소를 한쪽으로 넘겨놓으면 얘는 그림이 확실하잖아. 그림이 하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 K를 가지고 움직여 보는 게 근이 몇 개인지를 아는 게 더 쉬워서 이쪽에 확실한 쪽, 요거는 움직이는 쪽으로 만들려고 해. 왜 이런지 이해가 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언제냐면 K가 이렇게 상수처럼 돼 있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하고 만약에 K가 상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3k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K를 못 넘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조건 넘겨야 된다. 못 넘기면 못 푼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 상수가 있을 때에는 미분하면 다 사라지거든.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K가 있다는 게 티가 안 나. 극비흡수를 결정하는 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이 해설은 어차피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좀 더 이 해설보다 좀 더 쉽게 풀게요. 봐, 이거 x제곱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2x 빼기 3이야. K다. 이거 우리 배웠어. 그림 배웠지? 여기가 0일 때 반사되니까 중근이고 2분의 3은 그냥 하나짜리는 통과한다 그렇지? 그러면 통과하고 반사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그리고 이 값을 2대 1이라 그랬어. 2대 1인 것까지 이해가 되냐? 2대 1인 것까지 이해가 돼? 네.
2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야. 그래서 그럼 요 값은 얼마냐? 1,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여기는 x축이야. 그러면 이제 보자.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라고 하는 놈이 아까 했지만 이 사이를 관통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잖아. 이렇게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가 될 거야. 이해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중근과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니까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지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나야겠지. 이해가 되냐?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K가 요거 0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양근과 이번엔 부호까지 아까 말했잖아. 개수, 웬만하면 개수인데 부호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 근 두 개랑 음수인 근 하나를 찾으래. 그럼 정확한 그래프는 0이니까 이렇게 있는 게 정확한 그래프지. 그지? 정확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어. 2분의 3이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양수인 근 하나랑 양수인 근 두 개랑 음수인 근 하나를 찾으래. 그럼 여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양수인 근 하나랑 허근 두 개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2분의 3인 양근 하나랑 0인 근 중근으로 가질 거야. 움직여 보는 거야. 움직여 보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양수인 근 두 개랑 음수인 근 하나래. 이해돼? 더 내려와도 되는데 여기 경계지. 요러면 양수인 근이 중근이고 음수인 근 하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세 번째도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치? 그러니까 한쪽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가 그 내용이야. 어렵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이것도 이번에 사관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사관학교에서 물어봤죠. 사관학교 문제에서 제가 진짜 보여줄게요. 진짜 그런가? 보면 19번 사관학교 보면 X의 방정식 3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기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또 똑같은 문제야. 그게 실제로 나도 그때 3점이야. 문제 보면 3점에서 1보다 큰 그래서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근데 아까 말했지만 n이 중간에 가 있는 것도 물어본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7로 움직인 거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제에 있다고 졸라 쉽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제에 있지만 나오니까 그럼 맞춰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2번. 네,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10x 빼기 2와 y는 x 빼기 k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래. 그러면 얘랑 봐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x 빼기 k가 이렇게 그리려면 좀 더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얘는 x 빼기 k로 한 다음에 이걸 넘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더 보기가 쉽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난 이렇게 하려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나는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지. 이렇게 풀면 병신이고 이렇게 풀면 훌륭한 거 아니야. 알았지? 나는 다 넘겨서 풀어도 돼. 알았지? 해설에서는 말했잖아. 1번 그냥 다 넘겨서 풀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아니니까 저는
일부러 설명을 일관되게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풀었다가 저기서 저렇게 풀었다가 하면 너희가 헷갈릴까봐 그냥 다 무조건 다 똑같은 방법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먼 훗날 시험이 아니잖아 이게. 올해 당장 2학기 시험이니까 내가 그냥 웬만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저는 그냥 안 넘기고 풀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냥 그렇게 풀으라고. 알겠지? 방법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가 푸는 사람은 너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하죠. 알겠지? 그래서 저는 K만 남겨놓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 6X제곱 10X 여기 X 넘겼으니까 여기가 9X가 됐다. 9X 빼기 2 빼기 요게 는 마이너스 K인데 저는 말했지만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말했잖아. 왼쪽은 한쪽은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기 쉽게. 이게 핵심 키워드야. 그리기 쉽게. 뭘로 그리기 쉽게 해서 2대1이라는 거 이런 거 써먹어서 그리기 쉽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나는 이 2가 문제야. 2를 넘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것도 별로야. 그래서 어떻게 2를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X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요거 이해돼? 그러면 또 우리 뭘 써먹을 수 있어? 2대1을 또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이 또 쉬워져. 모든 문제가 다 2대1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되면 쓰라는 거야. 안 되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증가표 그리고 하셔야 돼.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0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통과하고 두 개 있으면 반사된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야. 이해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치? 범위 따로 안 주어졌잖아?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서로 세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 2 빼기 K가 이게 지금 X축이니까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K는 6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거기 해설보다 훨씬 짧잖아. 쉽게 뭔가 풀려야 너희 뭔가 풀고 싶지. 아 문제 하나 푸는데 이만큼 졸라 길어가. 그럼 별로 풀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풀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돼? 긴 3번. 도함수 f'x 그래프에서 fx를 유출을 해봐라. 이런 얘기야. 0, 1, 3 y는 f'x 그치? 그러면 요건 지금 f'x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부호 따져서 갈 수 있다 했잖아. 0, 1, 3 그럼 그림 그려보면 감소한다 증가한다 여기 다시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F0은 3이래. 여기는 3이야. 0,3이야. 그지? 그 다음에 1,5래. 그 다음에 3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실제로 요 그림이 아니라 좀 더 내려와야겠다. 그지? 더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이해가 되니? 더 내려와야겠지? 3, 마이너스 2니까. 5, 마이너스 2. 그럼 실제 x축까지 그려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왜 얘는 음수고 얘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실제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네요. 그럼 기억? 극소값은 기억. 극소값은 오직 하나다. 틀렸지? 극소값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지. 극소는
F0은 3과 F3은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으니까 틀렸다. 니은은 fx의 극대값은 5다. 맞지? 그때는 f1은 5다. 디귿. 방정식 fx는 fx 빼기 4는 서로한 4실근을 갖는다. 4라고 하는 놈은 어디를 지나냐? 4는 3과 5니까 4는 여기 지나겠지? 그지? fx는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실근을 갖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래프 그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야. 그게 되면 이 단원들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익힘 4번. 익힘 4번 풀면 방정식 끝나요. 그 다음에 부등식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끝이야. 그 다음에 숙제 좀 하다 가자고요. 무리하게 진도 안 뱉대니까.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 그치? 4번. 오! 이런 거나 좋아하고 싶지. 아, 내가 진짜 작년만 돼도 잡았는데. 항상 너무 못 잡는 거. 꿀떡거리네. 이게 안 되네, 이게. 너희도 한 살 한 살 다르잖아. 축구하고 왔다고 부상 뭐 힘들다고 그러고 결석하고 그랬잖아. 고2인데도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고2 때는 그러진 않았다. 내가 무슨 손흥민처럼 축구를 졸라 잘하진 않았어도 축구했다고 빌빌대고 속 못 듣겠어 이러진 않았는데. 아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뭐가 달라? 뭐가 다른데 차원이? 3시간 풀로 뛰었어요. 그러면 야 고등학교 때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첫 졸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놀고 있지. 뭐 하겠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라도 있지. 나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하겠냐 쉬는 시간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쉬는 공부를 왜 하냐? 어떻게든 놀려고 하는데 없잖아. 아무것도 놀 게 없잖아. 그럼 뭘 하겠어? 놀 거를 만들지. 놀 걸 만들어 나가서 놀든가 아니면 뭐 하잖아. 집에 탁구공을 갖고 와. 그럼 뭘로 해? 이걸로 책상 붙여서 탁구 치고. 어떻게든 놀 걸 만든다니까. 그리고 우유 먹지. 우유 그거 해서 봉처럼 만들어가지고 팩차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농구 드라마가 인기 끄니까는 여기 꼴대 같은 거 만들어. 구석탱이. 던지고. 미치, 그런 거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더 원시적으로 놀았지. 3시간, 누군 모두 3시간에 우리 6시간, 7시간 놀지. 그러다가 좀 무서운 선생님 들어온다 그러면 또 공부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학창 시절에 가가지고 정말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데 늘 두드려 맞았지만 정말 심하게 두드려 맞은 게 원래 선생님한테만 두드려 맞았는데 부모님한테까지 양쪽으로 두드려 맞은 게 뭐냐면 이거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지. 월드컵을 개최를 했어. 월드컵을 개최. 그럼 뭐가 해야 되잖아. 몸으로 뛰는 이거는 맨날 반대하고 맨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만들어. 부자나 도화지 만들어.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만들어 세워. 이렇게 세워. 이렇게 사람 만들어 세워. 그 사람 크기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이 세워. 세워서 이제 11명 여기 11명 하잖아. 근데 11명이 부장이 너무 크니까 풋살 같은 개념으로 공격 셋, 수비 셋 이렇게 해서 하는다. 그리고 또 오류가 알려주는 부장에 내가 이런 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니들이 정말 나약하다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런 공격수 셋이 있을 거 아니야. 공격수도 이렇게 세워놨다. 여기다가 동심원을 그려. 왜? 그러면 그 사람은 볼을 소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골대는 해놨어, 골대. 골대를 어떻게 했냐면 그럼 공이 뭔데? 공이 있어야 될 거야. 축구면 공이 있어야 돼. 공이 뭐야? 단추야, 단추. 단추, 교복 단추.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휴식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 골대도 세워놨어. 이렇게 세워. 근데 그냥 이렇게 세우면 공이 또 누가 졸라 우기지. 맞고 튕겨나왔는데 안 들어갔는데? 이따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축구 골대처럼 여기다가 모기장을 갖다 붙였어.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 그 모기장이 어디 있어? 갑자기 모기장이 어디 있어? 집에 있는 걸 내가 오려왔지. 그러니까 집에 놀란 거지. 모기장이 어디 갔지? 이만큼을 오려놨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집에 없잖아. 이게 집이 있는데 창문에 모기가 이만큼 있어. 이게 모기가 졸래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정교하게 올려놨으니까 이상하잖아. 도둑인가 하고. 근데 내가 축구를 만든 거지. 자, 일단 돈 걷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야, 뭐 한 그때 학교가 많으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한 30명만 해도 그때 물가가 싸니까 500원씩 걷어. 참가자도 500원씩 걷고 거는 사람도 스포츠 토토. 이거 내가 한 거랑 마찬가지야. 참여 안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걷어. 어디가 우승할 거 아니야. 누가 우승할 거 아니야. 뭐 나한테 거는 놈도 있고 다른 놈한테 거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그걸 하는 거야. 이거 막 이거 또 해놓고 하겠지. 불편을 탁 하다가 이게 막 할 거 아니야. 하다가 왜 걸렸냐면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혼낼 일은 아니잖아. 이거 뭐 엄청나게 혼낼 일은 아니잖아. 이거 했다고 뭐 엄청나게 혼낼 일은 아니지. 근데 내가 동전 옆에 이만큼 쌓아두고 있었어. 내가 주체자니까. 반장이었는데. 500원짜리 쫙 쌓여있고 아니면 1000원짜리 갖고 와서 1000원짜리 막 쌓여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스토리가 쭈쭈쭈 흘러나와서 이것만 걸렸으면 안 온다는데 돈이 걸린 걸 학생이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막 보시 하고 있고 돈이 오시라 그러고 포토 따로 어떻게 해요? 그 스포츠 토토로 거기들 따르는 돈 다시 줘요? 줘야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담 안에서 해야지. 그럼 내가 그럼 지금 저 러시아 캐시로 돈을 빌려서 하냐 그럼 말이 되는 소리야지. 그건 아니고 만약에 A랑 B가 있는데 A가 이긴다가 있을 거 아니야. A가 이긴다에 10,000원이 모였어. B가 이긴다에 2,000원이 모였어. 그러면 총 상금이 12,000원이잖아. 12,000원을 2,000원 건 사람들한테 엠빵에서 나눠주는 거지. 만약에 실제로 B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가야지. 뭘 내가 어디서 돈을 갑자기 급주를 내와. 그럼 점점 일이 너무 커져서 범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기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스마트폰 지금은 되게 내가 볼 때 되게 정적이라니까? 노는 게 되게 정적이라고. 니들은 막 열심히 뛰고 논다고 하지만 핸드폰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무조건 몸으로 뒹굴 수밖에 없어. 체육 시간에 그냥 체육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체육 선생님이 이 창고를 열어. 창고를 쎄 열더니 곡물 종류별 하나씩 꺼내. 농구공을 똥 차면 이렇게 우르르르 가. 축구 하나 똥 차주고 우르르르 가. 배우고 하나 찍 타주고 배우고 우르르 가. 그럼 이제 우와 그런 거지. 스마트폰이 없어. 지금 되게 정적이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농구대회도 하고 실제 농구 말고 동전 가지고 이런 농구 이런 거 안 해봤냐? 뭐라고 사는 거야? 이게 동전 있잖아. 동전 없네? 이렇게 잡고 잡는 거야.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이렇게 해봐. 다 이게 나만 한 게 아니야. 너희들 부모님 다 하셨어. 지금 안 한 척하고 계시는 거야. 다 하셨다니까.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야. K에서 Y는 X 세제곱을 선하는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도록 하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우린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1,K가 어딘지 몰라. 1,K가 어딘지 몰라. 1,K가 어딘지 모르는데 1,K 그냥 여기다가 가정해볼게요.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이런 게 좀 익숙해지면 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미분이나 적분 좀 익숙해지면 제가 기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할게요. 지금 그 심화적인 내용까지 하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얘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접점을 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가정하라고 그랬지. t, t의 세제곱 이렇게 가정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접선이 요걸 지난다 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요 접선, 요거니까 기울기는 얼마야? 3t 제곱이지? 그지? 그럼 접선은 어떻게 돼? 접선은 y는 3t 제곱 x 빼기 t 플러스 t의 세제곱이야. 이해돼? 그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 1,k를 지난다. 이해돼? 그럼 일단 1,k를 넣어. k는 1 넣으면 3t 제곱 1 빼기 t 플러스 t의 세제곱. 이해돼? 그러면 요것도 잘 봐. 3t 제곱 빼기 3t 세제곱 t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3t 제곱이야. 요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뭘 쓸 수 있어? 2대1 쓸 수 있지. 또 왜? t제곱 묶어봐.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야. 웬만하면 2대1이야. 내가 2를 중요하다고 3대2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몇 대면 이거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해설 봐. 그냥 졸리 길게 푸는 거야.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얘는 0이고 2분의 3이야. 근데 초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 근데 나는 우리 접선할 때도 얘기했지. 뭐야? t의 개수가 바로 접선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려면 이 K라고 하는 놈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래야 접선이 3개잖아. 점이 3개가 나오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는 뭐라 했어? 2대1이라고 했지? 2대1 1이야 1. 1 그러면 1, 얼마야? 1, 얼마야? 1이다? 아 그래서 K가 X축이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 이해돼? 대부분 다 큰 내용들이 다 비슷해. 접선 나오면 접점 과정에서 풀면 되고 그 다음 배운이 2대1로 푼다. 알겠죠? 네. 세 번째, 부등식의 활용. 세 번째,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에서 활용은 뭐였다고? 방정식은 뭐야? 우리가 실근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못 구하던 걸 갑자기 미분을 배웠다고 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개수랑 부호. 지금 보면 개수, 부호. 개수랑 부호만 알 수 있어. 가끔 정말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개수랑 부호만 알 수 있고 부등식의 활용 다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뭐야?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5야.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내용의 끝이야.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아 언제 0보다 크고 언제 0보다 작다를 알 수 있다는 뜻이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내용이 자꾸 졸라 중요하다 자꾸 강조한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림 그리는 거. 그거를 하느라 저번 시간에 진도를 그것만 나갔잖아. 그치? 중요하다고. 그 여기에 둘 별게 없다니까 내용이. 그래서 뭐 이게 중상처럼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문제 볼게요. 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렇게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가 0보다 클 때, 이거 잘 봐. x가 0보다 클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랑 똑같아. x가 0보다 클 때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은 게 되는 k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아까 말했지? k 남겨둬도 되고 넘겨도 돼. 그럼 편한 대로 하라 그랬지? 그지? k가 0보다 클 때만이야. k가 0보다 작을 때는 관심이 없어. 0보다 클 때만. 그러면 k 넘길게. 그럼 내가 fx라고 해볼게. fx는 2x 세제곱 3x 제곱 빼기 12x가 마이너스 k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이제 2대1 못 써. 어쩔 수 없이 미분해봐야겠네. 그지? 무조건 2대1이 맞는 아니야. 그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거지. 그렇게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미분을 해볼게. 면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야. 6을 묶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 6x 빼기 2 x 플러스 1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1, 2. 그림 그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했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실제 그림은 잘 정확하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인지 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f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야. 마이너스 1일 때 7이야. 마이너스 1일 때 7이야. 0일 때 얼마야? 0이야. 그림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0. 그지?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야? 2일 때는 요거 16, 요거 12, 24야. 마이너스 20이야. 저 한참 밑으로 가.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여기가 2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말했지? 범위를 잘 보라고. 부등식은 범위가 필요해. 범위. 여기서 범위가 0보다 크다 그랬어.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부분 여기만 볼 거야. 나머지 이 흰색은 관심이 없어. 노란색만 쳐다보면 돼. 노란색만 쳐다보면 돼. 이해돼? 노란색보다 어때야 돼? 노란색보다 마이너스 k가 밑에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보다 얼마보다 여기 밑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 도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구도 바뀌니까 k가 20 이상이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다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2번도 볼게요. 1에 2번. 거기 문제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다 풀고 넘어갈게. 문제수 별로 없잖아. 그치? 2번. 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지? 1번은 x가 0보다 클 때만, 2번은 실수 전체래.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아. 범위만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의 차이야. 그렇지? 다른 건 다 똑같아. 하는 방식은 똑같아.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만 따지면 되는 문제야. 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4승, 4x 3승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다. 모든 실수야. 그럼 이것도 k만 넘겨볼게. 3x 4승, 4x 3승이 마이너스 k야.
요거 하기 좋게 해놨다. 그치? 또 몇 대 몇 할 수 있게 해놨다. 이해돼? x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이해되냐? 3x 빼기 4. 이해돼? 3대 1인 거 보여? 그러면 얘는 하나는 0이고 하나 3분의 4지. 하나짜리 통과해? 여기 3개짜리니까 3개짜리 통과해? 이해돼? 둘 다 홀수니까 통과해. 반사되는 거 없어? 근데 여기는 몇 대 몇이라고? 3, 1이니까 3대 1이야. 3분의 4니까 여기는 3분의 3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1일 때지? 1. 이해돼? 그러면 1일 때 얼마야? 1일 때 마이너스 1이야. 이해돼? 이번에는 특정 범위가 없이 전범위야. 전범위. 요 전체 요것보다 마이너스 k가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들어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돼? 2번.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것도 fx, 이것도 계속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림 두 개 따로 그리지 말라고 했어. g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따로 f 따로 g 따로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어. 따로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한쪽으로 다 넘겨서 보라고 했어. 그치? fx가 gx보다 크다고 풀으라고. 그러면 한쪽으로 다 넘겨. a 빼고 다 넘겨. 그냥 a 빼고 다 넘겨. 그러면 x 4승 2x 3승 x제곱 9x가 2x 3승 5x 제곱 빼기 x 빼기 a 2x 3승 2x 3승. 그럼 넘겨볼게. x 4승 요거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요런 빼면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a.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만 그릴 거야. 이걸 그냥 우리는 hx라고 할게요. hx 그린 다음에 지금처럼 그린 다음에 4차함수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겠지? 그것보다 마이너스 a가 밑에 있으면 된다. 그런 방식 다 똑같아. 내가 일부러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니까? 일부러 다 똑같이 풀잖아. 다 A만 넘겨놓고 A만 넘겨놓고 다 똑같이 다 풀잖아. 그런 문제. 그래야 너희가 안 헷갈린다니까? 그치? h'x는 4x 3승 빼기 12x 빼기 8이야. 4로 묶어볼게. x 세제곱 3x 빼기 2야. 이거 존재법 보여? 얼마인지 보이니? 얼마였는데? 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 2 말고 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거. 1, 너를 묵비권에 행사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1, 2, 2, 4, 1, 2, 0.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1 중근이지? 그러니까 얘는 4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2잖아. 그지? 그럼 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2가 그냥 하나야. 하나는 통과, 2개짜리는 반사. 이해돼? 얘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게 뭐라고? h'x야. 그러면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 놈보다 마이너스 a가 밑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 2일 때 값만 구하면 되겠다. 이해돼? 2일 때 값만 구하면 되지. 여기는 헐표자 최소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러면 2일 때 값이 얼마냐? 2 넣어볼게. 16. 2 넣으면 24. 2 넣으면 16. 16 2콤마 마이너스 24. 2콤마 마이너스 24니까 뭐야? 더 밑에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으면 되지. 여기 동호가 빠져있으니까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24보다 크면 된다. 이해돼요?
똑같아. 방정식 부등식은 하는 거랑 똑같아. 미분 마지막 단원이 이제 속도, 가속도, 거리야. 거기만 좀 보자. 예, 속도와 가속도 304쪽. 물리 시간에 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물리를 만들어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속도, 가속도 이런 거는 했잖아요. 기본적인 과학 용어를 수학 용어로 바꾸고 수학 용어를 과학 용어로 바꾸기만 하면 돼. 거기 304쪽 볼게요. 용어 정리를 좀 할게. 안 했다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러면 위치의 변화를 위치의 변화를 물리 시간에는 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위치의 변화를 주로 x라고 표현하거든. 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미분을 하면 우리는 속도라고 불러요. 속도라고 불러요. 얘를 다시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얘는 우리가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적분할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하겠죠. 이게 이 단원의 내용이 끝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수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수식을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dx를 dt로 나누면 그게 v다. 시간 따라서 미분하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가속도. 인데 우리 두 학교 모두 1학기 때 뭘 배웠어요? 벡터라는 걸 배웠죠. 벡터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이 속도, 가속도, 위치의 변화는 다 셋 다 뭐야? 벡터야. 벡터는 뭐라 그랬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우리는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내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는 단위를 조심하고 단위, 두 번째는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속도, 가속도, 위치가 벡터야.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스칼라는 누가 있어? 속도에 대응되는 스칼라는 누구 있어? 속력이 있죠. 속력은 크기만 얘기하면 돼. 속도라고 답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북동쪽으로 10m/s라고 답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속력은 그냥 10m/s라고 답을 하면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지? 그 다음에 변이, 위치의 변화. 여기는 그냥 이동거리. 네? 가속도.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다. 그거 이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306쪽에 있는 내용은 시각에 따른 변화율인데,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되고,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넓이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돼요.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부피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러면 각각의 길이든 뭐 넓이든 부피든 그냥 각각 시간에 가서 미분하면 되는 문제라 여기는 뭐 그렇게 빡센 문제들이 없어요. 한번 바로 예시를 봅시다. 1번. 이 단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물리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리는 네가 물리 선택 안 했다고 했지만 물리는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수학이라서 여기는 식을 우리가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다 가르쳐줘.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미분하든지 적분만 하면 돼. 그렇지? 우리가 식 자체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게 땡큐한 상황인 거죠. 1번 높이 벌써 줬잖아. 높이 x가
25 플러스 20t 빼기 5t 제곱이래.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의 미터퍼세크로 수직으로 던진 물체 t초의 높이 x를 원래는 물리 시간은 식 세워라, 이거 구해라, 왜 이거냐라고 유도해라라고 원래 해야 돼. 물리 시간이 그러잖아. 근데 수학 시간은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1번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이차함수지 딱 봐도 이차함수잖아. 이렇게 이차함수인 거 이해돼? 이차함수잖아.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5 t 빼기 2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4니까 45 이렇게. 그럼 다 나왔잖아 이제. 2 여기는 25 여기는 높이니까 높이 x 그지? 여기는 2,45 여기 t야. 뭐가 뭔지 잘 봐야 돼. 무조건 x가 아니야. 시간에 따른 변화야. 여기가 x야. 높이. 무조건 여기는 x고 y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시간에 따른 변화면 여기는 x가 올 수도 있어. 무조건 x, y 아니야. 잘 보셔야 돼. 그렇지. 1번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간 2네. 예. 그때의 높이 45. 그럼 최고 높이 거기다가 줄을 쳐봐. 최고 높이라 그랬지? 최고 높이는 처음에 이렇게 발사 밑에서 발사했잖아. 뿅 발사해서 슉 가다가 멈췄다 내려오지. 최고 높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자고. 뭐야? V의 부호가 즉 속도가 플러스에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바로 최고 높이야. 왜? 아래에서 물체를 위로 뿅 발사했으니까. 이해가 돼? 아래에서 물체를 위로 뿅 발사했으니까 속도가 위로 뿅 가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양수였다가 올라가지. 그래야 그러다가 0 돼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우리는 뭐 하니까? 우리는 벡터니까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2차 함수니까 쉽지. 만약에 3차 함수였으면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쟤를 미분해 봐야지. V는 요거 미분하는 거. 미분 20 빼기 10t는 0이지. 뭐가 바뀌는 거 이렇게 되잖아. 2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다가 0 찍고 마이너스 내려오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t가 2일 때 맞지? 그때 45 이렇게 풀겠다 이거야. 이해가 돼? 2번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걷다 써.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말했잖아. 과학 용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줘야 돼. 순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줘야 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야? x가 0, 높이가 0이다 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 돼요? x가 0인 거 요거 이제 풀어봐야지. 그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4t 빼기 5는 0이야.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5지. 시간 문제.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음수일 수가 없잖아. 무조건 양수여야지. 이해가 돼? t가 5초일 때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속도 우리 아까 구했지? 그러니까 v5를 구하면 20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30. 아, 즉 밑으로 마이너스 30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쓰면 다 점수가 따이겠죠? 내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지? 1번도 단위 써줘야 되고 2번도 단위 써줘야 돼. 다 단위를 써줘야 돼. 2번은 뭐라고 써줘야 돼? 속도니까 미터/세컨드 붙여줘야 돼. 1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t는 2초, 높이는 45m 단위 꼭 써줘라. 이거죠. 단위 안 써서 다 틀리지 마시고. 그렇지? 세 번째,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림을 그려놓으면 매우 쉽게 풀 수 있어. 그림을 그렸잖아 내가.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45니까 이거 얼마야? 20. 25에서 40까지 20 올라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 얼마? 45. 20이랑 45 더 해야 돼요. 65. 알겠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3번은 매우 쉽게 풀어. 그림을 꼭 그려라. 3번은 그림 그려라. 글을 그려라. 이해돼요? 2번.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보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는 60t 빼기 5t 제곱. 열차가 제동을 거 끽 하고 쓴 거야. 딱 쓴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끽 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건 속도를 물어. 속도를 미분하면 되지? 60 빼기 10t.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쉽냐 하면 집중해. 그렇지. 중요한 거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끝났어. 예? 속도, 가속도 끝났잖아. 1번은 끝났지? 예? 그치? 그 다음에 2번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고 열차가 정차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 뭐가 그림이 가장 쉽냐? 물론 얘가 쉽지만 우리는 주로 V라고 놓는 게 편해. 왜? V의 기울기가 A거든. 얘를 다 쌓아놓은 게 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프 그릴 때 이거 그리지 말고 이걸 그리라고. 알겠지? 여기에 뭐가 오는 거? 속도가 오는 게 제일 웬만한 문제를 풀 때 가장 쉬워. 가장 쉬운 건 이쪽에 속도가 올 때가 가장 그리기가 쉬워. 뭔가 문제 풀 때 가장 쉬워. 그럼 이제 그림 그리면 60이고 10t니까 이렇게 되겠지? 6, 여기가 60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어디다가 뭘 놓는다고? 여기는 시간이야. 여기 속도를 놓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쉽다고. 오케이? 세 번째,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 열차가 정지. 거기다 써. 열차가 정지한다는 말은 뭐야? 수학적인 용어로 뭐야? 열차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V가 0이잖아. 열차가 정지한다는 말은 V가 0이야. V가 0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몇 초 걸렸어? 6초 걸린 거 이해돼? 6초 걸렸지. 6초.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잖아. 움직인 거리. 이해돼? 왜 이게 움직인 거리인지 이해가 되냐? 속도가 0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너 이게 되냐고 준혁이. 2분의 1에 6 곱하기 60 180 단위 써야 돼? 안 써야 돼? 미터 써야지. 알겠어요? 익힘 3번. 익힘 몇 번까지 있어? 익힘 몇 번? 7번. 이제 3번 할 거야. 3, 4, 5, 6, 7. 금방 끝나. 문제 별로 안 어렵다니까? 이쪽 단어는. 한 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 우리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해. 우리 실제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X축으로도 변하고 Y축으로 변하고 공이 이렇게 가잖아. 그건 미적분에서만 할 거야. 요새 잘 안 내. 미적분이 그 문제도 잘 안 내. 수직선상에서 그거밖에 잘 안 내. 수직선상에서 그 문제들밖에 잘 안 내. 는데 중요한 건 뭐야? 출제를 꼭 한다는 거지.
출제를 꼭 한다는 게 중요해. 출제를 한다는 게 중요해. 자, 이번에 사관학교에서도 20번을 보면 수익성질을 움직이는 어쩌고 저쩌고 가속도가 어쩌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지금 3번 뭐야? 응? 3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똑같은 상황이지? 여기 보면 이번에 사관학교 수익성질을 움직이는데 어쩌고 저쩌고 운동 방향 바꿀 때 운동 방향 바꿀 때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아둬야 돼. 한번 t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지? 위치가 x는 마이너스 t의 3승 t의 제곱 플러스 5t야. 거기다 쓰자. p의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 지금 우리 사관학교 문제처럼 t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기도 해. 운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을 던졌어. 그럼 위로 쭉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와야 돼. 아니면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와야 돼. 아니면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백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의 뜻은 다시 얘기하면 뭐야? 운동이 바뀐다는 말의 뜻은 바로 뭐라고? V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 여기면 멈춰. 속도가 음수면 뒤로 백해. 알겠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의 뜻은 바로 뭐라고? V의 부호가 바뀐다. 말했잖아. 이 일상생활의 용어를 우리는 수학 용어로 바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푼다니까. 수학 용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V를 먼저 구해야 되지. 속도. 그래야 내가 풀 거 아니야. 3t 제곱 2t 플러스 5야. 얘 부호가 바뀌는 거. 얘 인수분해가 되냐? 마이너스 3, 1, 5, 1.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5야. 이렇게 돼요. 그지? 바뀌는 시각 t는 0보다 크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3분의 5초일 때의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야지. 가속도는 AT, t에 관한 식일 테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2야. 거기에다가 3분의 5를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3분의 5 플러스 2 마이너스 8 단위 써줘. 여기 단위가 따로 없죠? 그냥 안 쓰면 돼요. 미터 퍼 세크 이런 거 없잖아? 내가 이렇게 끝내면 된다. 이해가 돼? 응? 알았지? 일상 용어를, 과학 용어를 수학 용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치? 4번. 속도의 방정식에서의 활용.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P의 위치에, P의 위치는 T의 4승 빼기 6T의 3승 12T 제곱이래.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그냥 MT래. 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었대. 속도가 같아지는, 이건 위치잖아. 속도가 같아지는 게 필요하지? 그러면 VP. 그러면 미분해야지. 이렇게. 얘는 VQ. M이지? 그러면 얘랑 같아야 돼. 이게 3번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까 했던 거지? 아까 3차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3군데서 만났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해돼? 준혁? 이해되냐고. 요거 미분해서 이제 풀면 되지? 그지? 요거 이제 풀면 돼.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해보면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보자. 이걸 FT라고 할게. 그러면 F'T는 미분하면 12T의 제곱 36T 플러스 24야. 12로 묶으면 T제곱 3T 플러스 2야. 12 T 빼기 1 T 빼기 2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1,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그림은 실제 그림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계속 했던 게 이거잖아. 그치? 1초일 때 얼마야? 1일 때 넣으면 4 빼기 8, 24. 28에서 18 뺐으니까 10이야. 아! 잠깐 중요한 거 한다니까? 2일 때 얼마? 2일 때 32. 8. 응? 집에 빨리 가려고? 네. 그럼 더 빨리 갈 것 같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누가 M이 8과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던 내용들이잖아. 5번. 네, 그림은 나와 있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Y축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 X축에 누가 오고 Y축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 여기는 누구? 여기는 시간. 여기는 누구? 여기는 속도. 시각, 속도. 네. 그림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0. 그러면 1, 2, 3, 4, 5, 6 돼 있어. 1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일 때 여기 또 내려와. 그러면 4일 때 갖고 그 다음에 다시 5, 6 여기까지 갔어요. 5, 6, 4, 3, 2, 1 여기가 속도야. 기억. 출발 후 2초에서 5초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라 했어? V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했어. 그치? 2초랑 5초에서 V의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 그치? 기억은 참이 된다. 니은. 출발 후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앞으로 진행을 했잖아. 올라갔지. 그러니까는 원점이 아니죠. 앞으로 나아갔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앞으로 나아갔지. 앞으로 얼만큼 나아갔어? 이 값만큼 2 곱하기 2분의 1에 2 곱하기 2만큼 즉 2m만큼 앞으로 갔어. 뭐 미터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만큼 나아갔다 이거. 이만큼 앞으로 나아갔죠. 디귿은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냐 그랬어. 가속도는 뭐야? 여기가 속도라고 그랬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야. 3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디귿은 가속도가 0인 거 맞죠? 네? 적어봐. 어떻게든 뭘 이렇게 해보려고. 번 읽어봐요, 문제. 말이 길잖아요. 6번 한번 읽어봐요. 읽었어요? 키가 1.6m인 수지가 4m인 이렇게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여기가 4, 여기가 1.6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빛은 이렇게 쬐고 있겠죠? 그 그림자가 이렇게 뜨고 돼요. 여기부터 여기를 x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림자의 길이가 x인 거지 여기에 좌표가 x인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림자의 길이가 x인 거지 실제 여기에 좌표가 x인 건 아니잖아. 여기가 원점을 놓고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를
y라고 해놓고 구해봅시다. 중요한 거 하는데 또 저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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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아? 2문제 남았어. 좀 참아봐. 여태 잘 참았잖아. 2문제 남았다니까? 2문제 남았다, 2문제. 이거 이만 끝이야. 참아봐. 닮은비 쓰면 되겠지, 닮은비. 그지? 닮은비 쓸 거야. 그래서 x 대 1.6은 요것 대 이거, 요것 대 x 플러스 y 대 4야. 이렇게 닮은비를 쓸 거야. 닮은비. 닮은비를 쓸 거야. 닮은비. 얘는 요거 같다. 1.6x, 1.6y는 4x. 1.6y는 4에서 1.6을 빼면 2.4야. 네. 그러면 8, 2, 16, 8, 3, 24번은 y는 2분의 3x. 그래서 얘가 2분의 3x, x 이렇게 되면 이해돼요? 네. 그러면 1번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간 거리를 t로 나타내라. 1.5t. 네. 1.5t지? 1.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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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5t죠? 이거 2분의 3x고 x니까 2대 3인 관계니까 1.5t면 여기는 t겠죠? 2대 3 관계니까. 그지?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5t. 2번의 답은 t가 출발하니 t초 그림자의 길이를 x로 해서 x를 t에서 바꿔라. x는 t 미터. 여기는 미터. 왜? 여기 단위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세 번째, 3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가로등 바로 밑에서. 네.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요. 네. 그림자의 끝은 여기잖아요. 그림자의 끝은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x지? 그게 2분의 5t라면 x가 t라면 위치가 이렇고 속도는 걔를 미분하는 거니까 2.5m/s. 일정한 상수잖아, 상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끝이랑 그림자의 길이랑 달라. 멘트를 구별해야 돼. 뭐가 다르다고? 그림자의 끝이랑 그림자 길이랑 달라.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고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네 번째. 네 번째는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의 길이면은 그림자의 길이는 얘잖아. 네. 그러니까 t를 t에 의해서 이동하면 1이지 1m/s가 된다. 이해돼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석에도 연습 문제도 있고, 뭐 예제도 있고, 하나 되게 유명한 문제야. 웬만하면 한 문제 정도 될 거야. 네. 마지막 문제. 네. 시간에 따른 변화율, 넓이, 부피. 네. 봅시다. 1번. 한 변의 길이가 10cm의 정사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현재 10이래. 현재 10인데 시간에 따라서 20 길어진대. 그럼 현재 10인데 t초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매초 20 늘어난다며. 10 플러스 2t죠? 여기 10 플러스 2t죠? 네, 이해돼? 그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 그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S는 얘의 제곱이잖아. 10 플러스 2t의 제곱이지. 얘가 400이 되는 순간에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의 변화니까 얘 미분하면 되지? 시간에 따른 미분하면 되지. 그러면 일단 10 플러스 2t가 20일 때야. 그러니까 t는 5일 때야. 그때 넓이의 변화율. 합성으로 돼 있으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하나씩 하라 그랬잖아. 바깥에 뭔가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 내려왔어. 1 됐고 그 다음에 이 알맹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하라 했잖아. 이거 이해돼? 양파 껍질 보듯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하나씩 그치? 근데 t가 얼마야? t 대신 5를 넣으면 돼. 얘는 4 곱하기 10 플러스 2t지만 t 대신 5를 넣으면 4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 20. 그래서 80 얘는 미터 퍼 세크라고 쓰면 틀려. 왜? 단위가 넓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미터가 아니라 미터 제곱이어야지. 센티미터로 줬는데 문제에서? 그러면 센티미터로 고쳐주시면 되지. 센티미터 제곱이야. 같이 넓이니까 좀 조심해. 단위 이것 때문에 틀리면 좀 아깝잖아. 근데. 두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이래. 10이고 20이야. 10, 20.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씩 늘어나도록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1씩 늘어나도록 반지름이가 1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요. 현재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은 시간에 따라서 매 초 1씩 늘어나고 있대요. 이해가 돼? 이렇게 매 초 1씩 늘어나고 있잖아. 반지름이 5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 뭐냐? 부피의 변화율이 뭐냐? 그냥씩 세우면 돼요. 아, 1대 2야. 1대 2면 여기가 R이면 여기는 2R인 거 이해되냐? 왜? 11대 21이래. 그럼 얘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이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잖아. 기둥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2R. 이게 뿔의 부피. 이해돼?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 R의 3승이야. 이해됐어? 네. 걔를 볼 거야. 얘를 요거 하려면 그러면 D 요거는 3승이니까 합성함수지? 미분해? 그러면 미분하면 3 내려오지? 2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R을 다시 T에 가해서 미분을 이렇게 해줘야죠. 네. 요거 잘 봐. 합성함수 R을 T에 미분하면 이건 R에 가해서 미분하는 거고 R을 다시 T에서 미분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은 1이라고 줬으니까 1. 반지름은 5일 때라서 2 파이 25. 그래서 50 파이. 부피니까 단위가 있지?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 여기까지. 책을 왜 덮어? 숙제 나가야지 이 사람아. 늦게 왔잖아. 아, 일찍 와서 뭘. 저 늦게 왔어요? 네가 얘보다 일찍 왔어? 한 2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왜 필통을 닫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일찍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일찍 와서 첫 자고 있었잖아. 근데 왜 챙기는지 모르겠어. 50분부터 숙제를. 알았어요. 쉬는 시간이에요? 50분부터 숙제를 한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쉬어볼